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문화신문 안정훈 기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북문화신문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구미교육발전 정책 토론회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패널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진호 구미시의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만영 구미지구 현장장학협의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두기 구미진로 체험지원센터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대철 구미평준화 준비모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도시로 성장한 구미시는 그 외형적 성장에 비해 정주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요란한 부호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도내 최고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경북문화신문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현 상황에서 구미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자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구미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발표와 의견 개진이 진정 구미교육 발전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미교육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장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박세진 의원입니다. 구미교육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인구가 지난해 이미 788명이 줄고 또 지금 중3 학생 수가 또 한 800명 가량 또 내년에 줍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미 경기하고 모든 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구미 인구가 정체 출생아가 매년 5,000명 이상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됐다 하면은 이미 그 경기 타세 이사나 이런 등등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 수가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구미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급당 인원이 구미가 경상북도 평균 가장 높습니다. 34명이고 포항이나 28명, 경주, 김천 이런 데 25명입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그 미달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미달 사태에 대해서도 이 급당 인구 수를 줄이면 구미가 예를 들어 4,0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30학급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큰 게 이제 우수 인재들 보통 매년 170명 전후로 과학고나 특목고 이런 데 진학하는 게 가장 문제고 또 구미가 장학금 제도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은 거기는 대학생들한테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고등학생 한 1억 정도 또 대학교 학생에게 한 2억 정도의 구미 장학재단에서 매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빨리 시급히 고쳐가지고 정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 질 좋은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고입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것도 자동적으로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구미 교육이 급당 인원수와 우수 인재를 유출되는데 정말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교육에 관련되는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구미 평준화 준비 모임의 그 공동 대표 맡고 있고요. 구미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미 교육에 대해서 문화신문에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미 교육을 구미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그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구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대부분 이제 그 공약 단계에서나 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초등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그 지방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입제도가 이제 아주 단순화하겠다라는 공약은 지금 명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능을 절대평가하고 그리고 수시 전형을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전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교과 성적으로 하는 거하고 학생부 전형으로 단순화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외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부분을 폐지해서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하는 게 이제 현재 정부의 그 교육정책의 중심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이 지역에서 추진해온 교육정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교육 그 학교 당국에 있어서의 충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서 구미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좀 새롭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가 오늘 뭐 주제로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교 서열화 폐지와 관련해서 구미 지역의 평준화가 도입하는 것이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구미 지역의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뭐 인구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구미의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력 그 해당하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구미는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학교 수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고요. 그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구미는 학교 신설이 좀 시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 교육 복지와 관련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교육 복지에 대한 것들은 지역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양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 문화신문 12주년을 맞이하여 교육과 경제에 대해서 정말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든 데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1년, 12년, 13년 구미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을 했으며 13년도에는 경상북도 학교運연합회장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널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입니다. 오랜 기간부터 교육 쪽에 일을 보면서 구미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실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등, 중등 교육은 어디 내놔도 안 빠질 만큼 구미 교육이 우수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대에 나가도 구미가 없으면 대회를 못할 만큼 우수한 학교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 주제로 넘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미 교육의 지금 문제점은 좀 전에는 고등학교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 학급 수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10개 학급 이상 되는 학교가 서너 개 빼놓고는 다 아마 10개 학교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개 학교가 지금 10학급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학급까지 되는 학교가 하나 있으며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또한 학생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그 학생 수마저도 경북에서 가장 많은 작년까지 35명이었습니다. 올해 수정했는지 34명으로 수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은 지금 28명에서 29명, 작게는 27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이것이 아마 개선돼야 될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두기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미 진로 체험 지원센터 센터장 이두기입니다. 저희 센터는 구미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3년째 저희 구미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문사에서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중복된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미 교육의 문제점은 저는 사실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는 중등의 과거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했다가 구미대학의 교수로 온 지가 25년쯤 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구미의 많은 인재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에 있는 김천에 간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과연 우리 국제적인 도시 구미가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벌써 인구가 적은 인근 도시로 간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리 여기에 고급 인력들이 다 외부로, 자 보십시오, 대구로 평균하지요. 또 아니면 각자의 학부모님들이 나름대로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인근 중소도시로 다 소위 말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됩니다. 신뢰를 구축하려면 우리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크게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미시의 고교 교육, 특히 중학교까지는 잘 돼가는데 고등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느냐는 크게 하나는 그 구미시에서 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구미 소위 말해서 구호만 교육의 도시 구미라고 많이 저는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늦었지만은 그 교육 기금이 구미시 장학 기금이 많이 크게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활용도를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최대 마지막 결정 스카이대학, 서울대학 몇명 갔는 데서 운운하고 그 전에 교육의 인프라 구축에 시장학금이 투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은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제시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교 교육이 사실상 평준화를 앞두고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평준화 준비 모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해야 되겠죠, 물론. 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은 먼저 각 고교의 질적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학부형들이 억셉트를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육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우리 교장선생님 옆에 계신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학교의 그 소위 말해서 시의원, 교장 선생님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교교육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각 교사들의 그 구미에 몇 년 있는지 그 인사제도를 우리는 또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미 교육의 발전은 그냥 구에만 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본안에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용 교장선생님. 현장에 있는 표정으로서 상당히 고충스러운 그런 앞에 토론자분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북문화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입시 때 2017학년도 입시 때 학생 미달 사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문화신문에 실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에 학생 수에 대한 그런 어떤 심각함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학교와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하나의 미래, 잘 아시다시피 100년 대계입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장단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에서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는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른 고교 정상화와 대학 진학 문제, 고교 학력 정책, 우수 학생 유치 및 중졸 학생 외부 유출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경북문화신문에서는 이 중 최대 현안인 첫째,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대응 방안 및 우수 학생 유치와 중졸 외부 유치 방지 방안, 둘째, 고입과 대입의 실패에 따른 발전 방안, 셋째, 고교 평준화 문제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대응 방안 및 우수 학생 유치와 중졸 외부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미 지역은 현재 출생 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학생 수 감소로 나타납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 관내 19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2069명, 올해 1160명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 매년 700명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표 순서는 양 의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수 급감은 우리만의 문제 아닌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죠. 아마 2015년도에 졸업생, 아마 그때가 마지막 많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구미에 3학년 졸업생이 6,000명 정도, 6,0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220명이고, 아마 올해 졸업생이 한 4,5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한 1,500명 줄어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걱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미시도 직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미시의 우수 학생 유치와 외부 유출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오늘 여기서 가장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모두 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가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만 우리 외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구미는 대구시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차로 3, 40분 거리에 정말 대구 광역시가 있다 보니까 거기로 이동하는, 거기로 이사하는 그 학생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구미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제가 13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구미 학부연합회장 할 때입니다. 그 시의 예산을 받아서 고입 설명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중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왜 이게 사업고등학교 가야 되는지, 국민고등학교로 가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선진학교, 좋은 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학부모, 학생, 학교가 같이 하는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공도도 좋고 그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 줄여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민주감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그 지역의 문제들을 외부 유출을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우리가 있는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얘기할 때 포항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모두반에서 있었습니다만 초등과 중등은 포항에 밀리지 않을 만큼 정말 우수한 인재도 많고 학교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포항에는 그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이사를 안 합니다. 하지만 구미는 중학교 2학년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을 학교를 위해서 대구로 이사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교육에 우리 구미 시민들의 의식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 보내기에 앞장서 준다면 아마도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요즘에 모두반에서 얘기했던 과다학급, 별도학급, 열한학급 얘기하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좋은 학교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모이면 안 좋은 학교로 판단을 합니다. 교육은 공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변화된 여러 가지 지식과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마 교육 현장,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가까운 학교, 내 집에서 가까운 학교 보내기 운동을 했을 때 정말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한 번에서 언론에서 남성 나오고 우리 시민들도 고민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에 가장 유리한 것은 수시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신이 가장 중요시 되는 이 시대입니다. 내신이 한 학교로 우선 학생들이 다 모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내신은 어차피 1등급에서 9등급 나눠져야 됩니다. 거기에 4등급, 5등급 하는 학생들이 그 외에 다른 학교로 가면 1, 2등급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그것은 우리 국민교육에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다변화된 교육과 우리 학교, 우리 지역 가까운 학교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한두 학교의 우수성이 아니라 꿈이 있는 20여 개 학교에 모두가 우수한 그런 국민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두기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미달 사태가 일어났고, 자, 미달 사태가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구 자연 감소 등등으로 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은 대구로 이사를 안 한다. 구미는 대구로 이사를 한다. 그 학부형 시민 무슨 정신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 같으면 제가 자녀가 있더라도 손자 손녀가 있더라도 대구로 전학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인근에는 칠곡, 상주, 김천이 있습니다. 구미의 우수 학생이 김천에 김천고등학교를 가듯이 자 칠곡 군이 상주 학생들이 구미에 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과거에 입시처장을 13년간 했습니다. 한동안에 4, 5년 전에 안동, 상주 입시하러 가서요. 전부 구미 학생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안동 고등학교 가니까 구미 학생이 3, 40명 구미에서 안동까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연 인구 감소라고도 물론 전국적 현상 아닙니까? 주변 소도시에서 다시 구미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저변 교육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일어났나? 물론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지금 구미에 34명이 28명으로 감축을 하면은 미달 사태는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감축을 강요합니까? 물론 환경 개선에서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달 사태는 맞습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사회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각종 시민단체 등등들이 막 위해서 학급 감축해 줬더니 가만히 있어도 미달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근본 대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생각은 우수 학생 유치 이전에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유치할 필요도 없는 지대로입니다. 그러면 유출 방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미 교육의 현안을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황대철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혹시 이야기하는 중에 미리 생각을 좀 못 하셨는 일들이 있으면은 적극 좀 밀어주시면 제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규제 등등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안은
유출 방지 방안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했다시피 첫째 대구시에서 나서줘야 됩니다. 대구시가 지금 대구시가 아니고 실례했습니다. 구미시에서 구미시 장학금이 29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매년 150명 정도, 3억 원 정도,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주로 서울, 특히 서울대학 진학을 특별 대우를 해서 40-50명 선발해서 주던데 결과에 대해서 하는 누구는 못합니까? 이 290억 기금은 우리 구미 시민 모두 어려운 분, 구미에 내 고향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전부 내도 내놨는 겁니다. 우수 학생만 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시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좀 하기를 저는 제안하느냐 하면은, 우리 구미의 그 인사 관련이나 우리 구미의 고등학교에 또는 중학교에 파격적으로 이게 교사들의 학교와 교사들의 복리 증대에 기금이 좀 주어져야 됩니다. 뭐 웃으신데 어떤 의미로 웃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째 이제 이렇게 지원해서 지도 방안이 있습니다. 또 그러려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학교 하니까요. 우리 구미 지역에 14개 고등학교가 있는 줄 아는데 사립계 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실질적으로 입시 전형에 서울의 스카이대학하고 효과를 내는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이 사립고등학교가 주축입니다. 그러면 구미에는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 주축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최근에 인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발탁이 되어서 아마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잘해서 정말 들어가고 싶은 하는 고등학교로 바뀌어졌고, 그런데 인근의 그 도시에 보면은 사립학교로서 오랜 명문을 가지고 근학 인연이 좋아서 그 고등학교에서는 구미에 제가 인척 중에 한 중학생이 거기에 김천 자사고 특정 학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합격해서 2위 정도 됐는 거 하니까 입학할 때에 장학금이 1,몇백만 원 지급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미에서는 고등학교 어디 됐다는데 지원 누가 합니까? 특히 또 구미의 우리 사립계 고등학교는요, 또 그쪽 쪽에 조금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만은 거교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럴 때에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 제가 또 역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평준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일단은요, 이게 저는 포커스를 유출 방지 방안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학부모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으려면 우선 실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미의 사립계 고등학교도 자사고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어디쯤 이야기를 제가 하는지 자사고가 되려면은 참고로 교장을 공모제로 채용해야 됩니다. 사립학교에서 자사고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자사고를 하고 싶은데 교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건 교장은 공모제로 뽑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과연 공모제로 교장을 뽑으려고 하느냐는 것은 재단에서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이게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한편으로 공립 고등학교, 공립 자율 공립학교입니까? 에 있어서는 지금 구미에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방안으로 바로 말씀드리자면 구미에요. 자율 공립고등학교로 거의 전환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평준화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이거야만이 외부 유출 방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율 공립고교로 가려면 교장 선생님이 일단은 전부 다 공모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립학교에서도 교장을 공모로 뽑게 되면 뭐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하면은 첫째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70% 이상 동의가 되어져야만이 교장을 공모제로 바꾸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전부 다 어디서 블랙기가 걸려주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직원들한테 캔슬이 되어집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모교장 뽑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공모교장 와보면 우리들이 정말 자율학습이다 뭐다 늦게 하다 엄한 정책이 나오니까 공모교장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공모교장이 되려면은 뭡니까? 뭔가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운영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아닙니까? 공모교장이 되면은요 교육과정을 교장선생님 임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교사 확보를 50%까지 교장선생님이 재량권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얼마나 큽니까?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은 안 원한다고들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교장 제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편 우리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구미고등학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가요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다행히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아마 우수교사를 조금 이래 안배를 한다.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상합니다만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구미의 현황이요. 전자공고 구미 전자공고 금호공고는 마이스터 고고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여상 쪽으로 특목고가 역시 구미 여상도 하나의 특수학교입니다. 나머지는 자율학교 한 학교, 나머지는 일반계인데요. 이 일반계도 공모교장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또 세 가지가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거만 잘 되면은요, 솔직히 교장선생님 계신다만 제 생각으로는 외부 유출 방지에서요, 굉장한 덕을 보고 앞으로 평준화에 대해서도요, 우리 학부형님들이 크게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방금 구미고등 구미여고 했는데 저는 구미고등 구미여고도요, 강력히 자율형 고등학교로 바뀌어진다면은요, 아마 굉장한 성적을 올릴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정도 일단은 거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만님 위원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현실은 공모교장 한다고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공모교장 출신입니다만 열심히 다 하고, 그 다음에 공모교장으로 오면 그만큼 이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새로운 시도를 조금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고등학교는 굉장히 아침 도충 수업부터 방과후 수업이죠. 그 다음에 오후에도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등교도 8시 30분까지 10분, 다양하게 8시 10분, 20분 등교를 우리는 8시 30분에 등교를 하고, 점심시간도 80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1학년 같은 경우에 태권도를 좀 전체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 같은 거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혹시 취미생활에 색소폰 부는 분이 있으면 와서 학생들하고 우리 같이 어울리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80분, 70분에 지나니까 상당히 대규모 학교에서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기장이 또 아까 50% 교사 초빙 그건 아니고 30%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소한 차이는 있는데, 우선 지금 학생 수 급감이라든지 우선 자연 감소가 사실상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유출과 유입인데, 유입보다는 유출이 좀 많다. 사실 유입은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뽑고 있는 전자공고나 그 다음에 금호공고, 생명과학, 생활과학고, 이게 이제 유입인데 구미 시내 학생들이 한 20% 정도 전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입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보다는 유출보다는 더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유출은 이제 주로 나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과고, 이제 농담 삼아 경산 과고는 구미 학생들이 살려낸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이게 참 학부모님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입시 제도의 어떤 그런 문제, 또 그쪽으로 가면, 과거로 가면 퀘스트라든지 어떤
바로 가는 지름길이 또 있습니다.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생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외국어고등학교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녔다 해가지고 퀘스트처럼 조직적으로 또 어떤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주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고의 어떤 그 설치대로 교육을 하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외고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제 또 유입이 또 적은 편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사고라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김천고등학교나, 그 다음에 아주 그 교사의 뭐 양질의 교사,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이 많은 그런 과거로 가는 게 또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인근의 김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자꾸 이 얘기를 하셔서 근데 과거에는 사실 구미에 초창기에 학교가 없고 이럴 때는 거기가 구미에서 많이 올랐고 상주나 많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그 교육청에서 구미 교육청에서 내 지역 살리기, 내 학교 살리기 뭐 이런 등등의 운동으로 많이는 안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가 이렇게 또 보내고 있지만 간 학생들이 어떤 자기들이 가려고 했는지 이거는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중학교에서 그 상담할 때 중3 담임선생님들이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과 학부모가 그쪽으로 원해서 했는지 그런 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쪽으로 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유출 유입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아까 우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지원 대책, 아까 그 자율형 공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지금 경상북도에 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 일종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받았습니다. 안동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영주제일고 뭐 등등, 상주여고, 최근에 뭐 또 봉화고 이렇게 봤습니다. 울진. 근데 구미에도 인근에 북산고등학교도 있고, 근데 인동고등학교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가장 구미에서 열악한 학교였습니다. 우리 그때 이야기로는 상무고등학교 떨어진 학생이 인동고등학교 강동 간다. 뭐 그런 정도로 인동고등학교는 아주 열악했는데 자원고가 되면서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거기는 교육부에서의 지원, 그 다음에 시에서의 대형 투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의 또 대형 투자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수한 교원 초빙이라든지 자원고는 50%, 100%에서 50% 초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카우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환경 보호,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장학금, 이런 게 이제 맞물려 가지는데 사실은 이런 게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말이 자율형 공립고인데 이런 학교를 만들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이런 학교는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주나 평균 뒤하고 연결되겠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혹시 조금 부족한 단점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학생 수가 급감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학급 수를 좀 줄여야 된다. 아까 과대학급들이 많습니다. 구미고등학교 같은 데 14학급, 12학급도 들었습니다만 구미 여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10학급도 이제 완전히 포착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도 작년에 도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고 또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한 600명 모장을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적정 규모 추진단에서 우리 이야기를 민원으로 듣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으로 파악해가지고 그냥 묵살하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34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2016학년들은 35명인데 작년에 34명으로 처음에는 32명으로 학당 인원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는데 나중에 뒤에 알고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그 전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뭐 안동에 영문고등학교도 가고 쭉 딴 데로 가 있다 보니까 들어올라 그러니까 구미에 다시 전학을 올라오니까 이제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왜 구미 학생들이 가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600명 모자라도 그거는 민원이고 이제 모자랑 이거는 민원으로 취급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가 물론 다 그 양반들 바뀌었지만 그래 교육감님이 지난 3월달에 교육청하고 그다음 연수원 업무 보고 때 강동고등학교가 2020년 그걸 하는 그 전제가 28명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포항이 지금 2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거기에 상하는 수준을 2020년까지 학교에 어떤 부족한 분이 없도록 이제 학급당 인원 감축해 주려고 이야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급수가 사실상 좀 각 학교마다 많습니다. 학급수가 많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지금 11학급인데 11학급이면 평균이 이거는 학교에 있고 어떤 여유 그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외의 활동을 하려도 힘이 듭니다. 지금 입시 제도가 수시 전형으로 바뀐 76% 이상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물론 아까 우리 황 위원장님께서 새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제도 시스템이 안 바뀌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또 절대평가제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로 입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어떤 학교로 거기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학급 수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줄여줘야만 여유 교실 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학생들 교과 외 활동도 지금 세정부에서는 수시 전형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그것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장 보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날 이제 교과 성적 외에 수시 중에서 교과 외의 성적을 만약에 이제 다양한 같이 종합 전형을 보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뒤에 중복됩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인 대응책이 되려면 학급 수도 상당히 학급 당위는 못지않게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요? 예. 구미 교육 현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제가 2010년도 구미시에 의회에 들어가니까 그때 교육 지원 예산이 3%였습니다. 근데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5%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한 300억 정도, 280억 정도 매년 지금 7, 8년간 280억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급식이 이미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이 넘었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이 구미에서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한 3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참 저도 구미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불과 7년 전만 해도 구미 중학교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진학생 수의 800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170명, 200명 빠져나가고 인근에 아포나 구미나 이런 학교에 셔틀버스 가서 돌아도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정책 토론회나 교육 정책 토론회나 이런 등등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등학생 수와 중학교 졸업하는 수가 비교했을 때 역전됐습니다. 400명, 450명 가까이 모자랐어요. 근데 내년에는 더 모자랍니다. 1000명 가까이 모자랍니다. 불과 7년 전에는 1000명이 남았었는데 이제는 1000명이 모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4000명이 예전부터
4,000명이 졸업을 하면 사립고가 많기 때문에 인근에 우수한 학생들이 5,000명 가까이 이제 고등학교에 모집하니까 인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 적인데 구미는 이제 재원은 남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의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거에는 걱정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거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게 교육의 정주 여건이나 모든 분위기를 인근에서 이제는 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구미에 학교를 내주면은 아포나 인근에 학생 수가 모자랍니다. 그런 자연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아마 감독도 이때까지 고려하다가 올해 뭐 하여튼 좋은 결정을 내주시가 구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이 구미 교육 현실을 봤을 때 정말 누군가는 우리 정말 평준화의 이 학교 교육을 걱정하시는 원인도 있는데 정말 구미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인근에서 도교육청 사고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인근에서 이제 우수한 인력이 고등학생 진학을 위해서 인근에서 와야 됩니다. 와야 되면은 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인근의 고등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사립에서의 경우 저는 금고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금고는 오셨다 하는데 사립에서의 이게 정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구미는 공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 중학교에 이제 제 사촌 동생도 얼마 전에 김고를 갔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장학금을 주는데 누가 맙니까? 학부모 만나가지고. 그런 사립에서의 어떤 굉장히 적극적인 정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때는 조금 터치를 덜해도 이미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돼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때까지 구미 교육이 급성장하고 인구가 급하게 늘다 보니까 그러한 그 모습점에서 지금 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한 데에서 탈피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정주 여건도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미가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최단계 내로 전국에서 300억 가까이를 모아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뭐 진학 우수, 성적 우수, 기획운동 이런 게 이제 좀 있습니다. 등등 2억을 지급하는데 또 구미장학 말고 5성 장학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아까 이동희 선생님도 좋은 말씀인데 선생님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은 구미에 학교 가는 걸 대학교 걱정하니까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삶의 질적 향상도 시켜줄 필요도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그런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의원 의원님. 예, 뭐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환경 문제, 학교 수가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도 있고 또 거대 학교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600명 정도가 이제 외부로 유출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유출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하면은 내가 더 나은 걸 찾아나간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시는 것들 같아요. 근데 이제 구미의 2017년도 고입 전형이 보면요 실제로 한 600명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유출이라는 표현에 적합한 그 외부로 나가는 학생은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뭔가 하면은 아까 김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천고 작년에 나가는 학생이 구미에서 46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김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먼저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김천고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한 3,400만 1년에 제가 이제 애 뭐 고등학교 보내면서 연말정산 하면서 보니까 한 3,400 급식비까지 한 3,400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김천고 1,000만 내지 2,0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는 그걸 왜 막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과학고 아까 가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23명밖에 안 갔어요. 대구로 가는데 대구로 가는 학생들은 오히려 구미가 평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면 이 서예라는 학교 구조 속에서 밑에 있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 대구로 가는 경향이 오히려 강하거든요. 그리고 대구를 포함해서 타시로 가는 학생이 전부 해봐야 68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요. 김천 예술고 가는 학생 한 40명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미술 해야 되고 뭐 음악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최고 학생 한 10몇 명 되고요. 이래 따지면요. 한 2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속에서 유치락하는 게 과연 정확한 거냐. 그러면 600명이 뭐냐 하면요. 오히려 구미에 학교가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저 아까 이제 박진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섭섭한 면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옛날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남아가지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다. 그 600명, 700명의 학생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통학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뭔가 하면은 성적이 낮거나 요즘 성적이 낮은 학생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에요? 집안 형편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언권도 없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하루에 100km 이상을 통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성공고, 상주공고, 상산전자공고, 그 다음, 앞으로는 뭐 구미라고 칩시다. 이런 학교들의 재학생의 60 내지 70% 이상이 전부 구미 학생이었습니다. 그 6시 돼가지고요, 구미시청 앞에 한다고 보십시오. 그 의성공고 버스가 오거든요. 학생이 거기서 내리는데, 제가 거기서 1인 시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의성에서 몇 대가 다니냐? 3대가 다닌답니다. 의성공원에서 한 120명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미달되면서 의성공원 좀 덜 갔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상주 상산고하고 상주 공고하고 합쳐가지고 120명 정도가 갔어요. 이렇게 뭐 하면 구미 학생들은 끊임없이 외부로 뭐 하면 쫓겨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급당 학생수 말씀하셨잖아요. 포항은 28명인데 구미는 34명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거대학교 말씀하시면서 학급수가 대부분 10학교라 그랬잖아요. 그게 14개 학교 혹은 11개 학교를 잡더라도 그렇게 계산하면은 그러면 34명에서 28명을 줄이면 6명을 줄이면은 거의 한 700명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수요가. 그런 문제들을 구미에서는 지금까지 저는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물론 뭔가 하면 시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에 관한 문제가 시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시의에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했을 수는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이런 교육 환경의 문제들 특히 학생들이 수백 킬로미터 100km 이상을 통학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뭔가 하면은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의 눈 감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김천에 우리 바로 옆에 아포공고 정원이 125명이에요. 한 학년의 정원이. 근데 작년에 상주를 쫓겨나는 학생만 해도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구미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이제 강동고등학교 설립되면서 인문고등학교는 지역적으로 좀 변동된 면은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미에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자공고하고 금호공고는 구미 학교가 아닙니다. 지역은 구미에 있지만은 구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해봐야 구미는 3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상업계 고등학교가 입시 전형에 와서 중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남학생은 가급적이로 보내지 마세요거든요. 뭐 하면은 군대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취업이 거의 안 된답니다. 상업계 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가면 남학생들이 문계고등학교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내가 거기 가기 싫은 학생들은 공익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가지고 앞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쫓겨나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학생 외부 유출 문제인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먼저 하나 또 말씀드리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학생만이 꼭 문제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뭔가 하면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미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교로 대표되는 대학에 보내려고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꿈이 붙들어 놔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마 고등학교를 꿈이 학생들을 붙들어 놔야 된다면 대학교도 왜 그렇게 스카이만을 보내려고 해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 스카이 나오신 분들 없잖아요. 구미를 살아가고 구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스카이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스카이 나온 사람들 어느 날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동네로 와가지고 국회에 배지나 달고 내려오는 것이 이 구미 지역에 그를 실제로 살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저는 공업기 고등학교를 구미 지역에 좀 신설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상북도 교육청의 입장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인근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그 고등학교들이 이제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잖아요. 근데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시키는데 오히려 이제 구미 지역의 학교가 부족한데 고등학교를 아마 필요한 구미 지역에 지어주고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어쨌든 폐교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하면 초중학교는 계속 통폐합시키고 폐교시키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기숙사까지 지어주면서 뭔가 하면 의성의 고등학교를 살리려고 하고 상주의 고등학교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오히려 구미 지역의 이 교육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좀 심각하게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사고,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이 지금 계속 뭐 자사고를 말씀하시고 특목고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자사고 폐지입니다. 그러고 특목고 폐지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은 그러한 학교들이 폐지되었을 때, 그러면 김천고라는 자사고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더 들어서 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요가 줄고, 그다음에 특목고인 과학고나 이런 부분들이 폐기되었을 때, 아마 이 지역에, 실제로 이제 정말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쪽으로 나갈 이제 유출 수요가 없는 학생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학교에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내고 제대로 이제 교육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내 집 가까운데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 그러려면 이게 뭔가 하면 평준화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구미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가 쫙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미달 사태 나는 것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 것도 있지만요. 구미고는 미달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미고라고 하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들이 아직도 남자 학생들한테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여자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값들은 오히려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저 밑에서 뭐 하면은 내신 성적도 못 받는 9등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낮은 학교로 가서 내가 1등급을 받겠다 하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구미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지금 현재 평준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학교가 열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새 정부의 정책이 대입조차도 지금 수능은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 많이 축소될 거고요. 오히려 이제 뭐 학생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중요한 차지를 할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현재의 학교들이 뭐 하면은 평준화된 속에서 서로 간에 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서 경쟁하고 선의 경쟁들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미시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교육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수용해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특히 또 아까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신설 문제는 시의회에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에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해서 조금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자. 한 2분 내외로 가는 걸로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조금 부연을 꼭 하고 싶은데 부연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공업계에 지금 이게 쫓겨났다 하니까 참 듣기가 조금은 못합니다. 쫓겨났다라기보다는 공업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못 들어가니까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꼭 인문계 고등학교 꼭 지향은 아니거든요. 그 범위 소재에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들어가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두 개의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사실 실력으로 안 돼 어렵고 그리고 공업계 고등학교 가려니까 없으니까 있는 까지 그게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쫓겨났다고 우리 학부형님이 들었을 때에 과연 어감이 조금 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지 없으니까 마시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한 예. 전혀 없다. 그 쫓겨난다는 용어 의사 그다음- 질문 다 했죠. 예. 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고가 다르다고 이 사람이 섭섭하네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관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이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 서로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 의해서 반론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하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진행을 오래 좀 진행해 주시면 차후에 토론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그거는 말씀을 나누시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있는 다음 기회 네. 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주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바로 이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고입과 대입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구미지역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500여 명의 입학생이 미달되는 초유 사태를 겪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당 정원 조정 실패와 함께 학생 여계 유출 등이 원인이었는데 이로 인해 8학급이 감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진학 역시 이웃도시 김천의 한 학교보다 못한 결과를 내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고입과 대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전 위원장님께 먼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뭐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학급당 학생 수 감원하고 그다음에 뭐 저건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학급 감축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도 한번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이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인문계가 아까 지금 황 위원장님 얘기도 지금 고등학교가 인문계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마이스터고가 있고 전국 다니다 보니까 강대적으로 꿈이 있는 학생들이 수요가 다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포공고라든지 상산 전자공고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보면 지금 뭐 마이스터고도 지역 할당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구미에 두면서 그게 또 몇 %는 뭐 이렇게 구미 학생들을 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인근의 칠곡에 신동고등학교, 이제 칠곡고등학교 거기가 또 지금 공고로 또 변합니다. 지금 내년부터인가 아마 또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역시 그쪽에 학생들 다 수용 인원을 못 받으니까 구미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갈 학생이나 또 성주로 갈 학생들이 그쪽으로 또 안 가겠나 싶은데 빠져나가는 숫자는 어떻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그 입시 지도를 할 때 지금 사실 인문계 나와가지고 대학 가서 졸업장 따가지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저도 막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학생들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어디 이제 지역에서 혹시 취업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발부고 나서고 싶은데 괜히 가가지고 등록금 날리고 물론 이제 뭐 또 나름대로 졸업장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릴 때 좀
공식으로 이렇게 좀 진학 지도를 인문계의 어떤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까 유출 문제하고 조금 관계됩니다만은 뭐 공고 같은 거는 사실 뭐 없으니까 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자사고 쪽에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것도 바탕이 되겠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질 높은 교육, 정말 그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입시 설명을 나가보면 중학교에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중학교에 3학년 담임선생님들도 대학의 어떤 그런 형태를, 대학의 어떤 진학 유행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보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나가서 보면 입시 안내를 누가 하느냐면 중3 담임선생님이 안 하고 전부 학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름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학교 자체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런 게 대한 안내보다는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도 담임선생님보다 더 파워를 가지고, 학부모님도 학원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학생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좀 심도 있고 또 질 높은 그런 인파를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입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마침 어제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저녁에 야간이니까 학생들이, 학부모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다 하니까 미리 조금 선행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봤더니, 우리 현재의 우리 구미 지역에 소위 말해서 뭐 조금 그 대입 실적을 좀 낸다 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대부분 스카이 대학 진학을 하는 반만 20여 명 따로 해서 거기만 막 몰두해 보이거든. 나머지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야말로 흔히들 뭐 세칭 말은 밑판만 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 학부모들 속에 조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스카이 대학만 지원한다고 해서 또 입학시킨다고 해서 시에서 장학금을 주느니, 시 장학금이 그 편향되지 말고 좀 지방 중위권 대학도 들어가는 실적을 파악해서 해당 고등학교에 그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면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꼭 거기에, 물론 거기에 대표적으로 구미시를 자랑하는 그 학생도 있겠지만 중위권 가서 얼마든지 미래의 비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지, 단순히 스카이 대학 몇 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학금이야말로 정말로 꼭 탑이 아니고 중위권 대학에 지나가는 일도 향후에 우리 시민단체나 각 우리 의회에서나 그런 것도 실적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조금 학부모들한테도 좋지 않겠나.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특별반을 확대해서 중위권 대학을 진학을 위한 것도 수준별 학급 편성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중하위권 아이들도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잘하는 친구가 스카이 대학 가듯이 나도 소위 말해서 경북대학 갔으니까 목표를 해서 들어갔다 하면 서울대학, 스카이 대학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내 손에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전체를 올려서 그 해당 고등학교에 특별 지원금을 해준다면은 학교도 정책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결국은 그것을 누가 하느냐?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서도 좀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때 이야기하면 되지 싶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한 복지, 저는 특히 좀 우수성을 평가 방법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구미에 와서 우수 성적을 내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줘야 된다. 임대주택. 그런데 이런 등등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는요, 참고로 빨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미에 이게 발령이 나면은
교장 선생님 경우에는 그 지역에 5년, 다시 말해 구미 5년밖에 못 계시고 한 학교에 3년밖에 못 있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명문 학교를 만들겠습니까? 교감인 경우에는 지역에 6년, 한 학교 4년, 심지어 교사인 경우에는 구미 지역에 왔다면 8년, 한 학교에 5년밖에 못 있습니다. 이 입시제도 못합니다. 학부형들이 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립계 고등학교는 보내려고 하면은 교사들이 경험도 많고 진료 그 전략도 많고 좋은데 우리 구미 지역의 사립고는 그래도 너무 조금 약하다. 그런데 공립학교 보내려니까 공립학교 교사는 너무 젊은 선생님들이 많다. 입시대에서 전략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것 같더라. 요런 이 장단점을 제가 학부형들한테 어제 몇 명들한테 고등학교 2명을 졸업시키고 하는 거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에게 하는 것, 이게요, 크게는요, 이게 이제 교육의 분권 지방자치 하는데, 사실 구미 교육청이 관할에 고등학교 교사도 관할권에 넘어와야 이게 옳게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초중학교만 구미 교육청의 인사권이지 고등학교의 교장 교사의 인사권은 경북도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도 아마 새 정부에서는 나머지 지방분권화 하되 이 교육의 지방분권화도 멀게는 되어야만이 명실공히 옳은 그 교육이, 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교장선생님도 잘해보고자 해서 3년밖에, 물론 특수 목적으로 자율형 공립학교 오면 조금 연수가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것도 달라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구미 지역에 오면은 특별히 구미시 그 장학금이 바로 이렇게 서여져야 됩니다. 우수 실적을 내는 교사들에게는 구미에 붙들어 놔야 됩니다. 임대주택을 주고 주말에 퇴근하면 대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기타 모든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메리트를, 알파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음 놓고 사랑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돼요. 사랑 없는 교육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고, 정말 내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역 출신의 명교사들이, 우수 교사들이 구미 지역에 와서 자기 모교와 자기 지역 내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구미 지역 출신 교사, 우수 교사를 어떤 의미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인사권이 있는 교육감님에게 소위 말해서 로비도 하고 이래야만이 진정한 구미 교육에 대한 발전 계획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제일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입, 대입 실태,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린 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2년 전부터 내신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수 학생들이 조금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미달 잣대가 맞는 그런 상태가 아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구미 학부모들도 이게 쏠림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고입 설명회를 함으로써 정말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의 좋은 점도 충분히 설명할 시기가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내신은 좋은데 체제 등급을 못 받쳐서 학교 못 가는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꿈에도 봐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제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중위권, 제가 얘기하려면 메모를 해놨습니다, 사실. 1등급, 2등급 학생이 잘 가는 고등학교가 우수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잘 가는 학교가 저는 우수 학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진학 지도입니다. 우리 정말 대입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선생님 계십니다만은 그 많은 유형들을 이해하기란 정말 한 교사가 하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급한 마음에 사교육으로 가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기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구미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공립고등학교에도 진학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저는 다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루에 학생들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몇 안 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진학 지도하려면 정말로 그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그 진학 지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토론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고, 또한 구미시도 그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예, 황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위권 대학이라는 거 하면, 스카이 중심의 명문대학 진학만이 저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을 입학하면은 무조건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천고하고 이제 아까 사회자님도 그렇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천고 하려면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몇 배의 돈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 거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 학교는 당연히 그 정도의 성적을 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김천고가 그런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오히려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교육이라 하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면은 결과 중심, 그 다음에 대학이라고 하는 결과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도저히 극복해낼 수가 없다. 지금 아까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경북 이외의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육정책들이 아마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야자를 폐지시켰거든요. 학생이 학교에서 남아서 야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합니다. 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9시 등교는 이미 다 알고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 9시 등교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그건 큰일 날 일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애들을 학교에서 자료도 공부하면 장소도 제공 안 해주고 학교를 9시에 가다 해가 중천에 뜨는 시간에 어떻게 학교를 가냐. 근데 그런 지역의 학교들이 입시나 이런 데에서 혹은 학부모들 만족도나 이런 데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많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풀이 중심,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것들은 좀 심각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의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맞는 교육적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지역 내의 학교들이 균등한 질의 학생들을 받아서 그 속에서 뭔가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성의와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육시키는 것들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가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오히려 좀 더 심각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좀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련. 예. 고입 대입 발전 방안이 과연 제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먼저 서론을 꺼내면서 구미 교육 현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 대구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이때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시민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경북에 학교에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통계는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3분의 2가 대구 출퇴근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경전철이 연결되고 하면은 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미묘하지만은 내가 구미에 살면 구미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구에 살면서 와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 교육뿐만 아니고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도 물론 제자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겠지만은 조금의 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게 함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이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구로 잘 못 옵니다. 지금 무슨가 고속도로 뚫히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거는 30분만 하면 가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구미시에서도 사실은 물론 뭐 서울대학교 가면 장학금 줍니다. 주지만은 또 그 외에 뭐 교과 연구의 활동 지원, 인터넷 수능 지원, 특성화, 뭐 과학 중점, 농어촌 명품고 등 또 학부모 연수회 한자 능력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 강습 등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미 교육이 자꾸만 이 다른 타지에 비해 자꾸 어려워지는 거는 참 우리가 연구해보고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데 그 학교 아까 이동희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교직원에 대한 이 처우 개선이나 이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청 예산 외에 또 저희들이 목을 따로 이래 잡아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의 연수를 시켜드린다든가 같이 이래 하려고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했는데 이미 본 예산에 목을 잡아놓은 것 외에는 저희들이 교육 지원 예산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게 안타까운데 그것도 뭐 조례를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게 모나불 돼가 있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고입 대입 발전 방안은 우리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러한 토론회도 자주 하고 또 알리고 우리가 교육 어른이 정말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경북교육청에 좀 이러한 어려움을 구미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안도 많이 하고 또 이러한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구미 교육의 현실을 알고 또 구미 교육의 현실을 똑바로 보면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했는데 저희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서 교육을 걱정하는 것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평준화 문제는 계속 나왔는데 사실 평준화의 시간을 좀 많이 하려고 싶었는데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준화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 뭐 앞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교 평준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구미시 학교 운동회 연합회장할 때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다 모여서 학생들의 과다 학급, 그다음 학생 수 문제, 그다음에 과다 학급 문제, 고교 평준화 문제를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많은 그 학부모들이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지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몇 해 전부터 고교 평준화 문제가 우리 구미시에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가까운 우리 안동이나 포항은 지금 평준화 지금 하고 있고 안동을 했다가 다시 미평준화 갔다가 다시 평준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육은 한 번 하면 정말 돌리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누구누구의 얘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여론을 모아서 장점과 단점, 우리의 나갈 방향 크게 봐서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의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준화 준비 모임을 결성해서 이제 그 구미 지역에 어쨌든 평준화를 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 광동 지역하고 이 학교의 편중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그 14리 건드리긴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동 지역의 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 평준화가 비평준화 이제 그러니까 선발고사를 쳐가지고 이제 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점수가 내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게 불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평준화는 일종의 이제 뺑뺑이라고 해가 추첨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광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강서 이쪽에 있는 먼 학교로 보내게 되면은 내가 왜 그 학교 가야 되느냐 이런 식의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육청하고 도교청하고 이제 평준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도교청의 논리가 참이 궤변이었거든요. 뭐 하면은 구미에 평준화를 그러니까 구미에 광동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라고 하니까 구미는 평준화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하면 집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 뭐 하면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인가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평준화를 하면 될 거 아이가라고 하니까 광동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평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모순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평준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현재의 서해라는 학교 구조는 뭐 지금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수 학생, 명문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한 10% 정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90%를 배제시키는 구조거든요. 이 현재의 어떤 경쟁 서해라는 구조는. 그럼 이제 말씀하시듯이 뭐 하면은 일종의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학교는 뭐 하면은 관심조차도 없고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자기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부터 이제 그 경쟁이 또 심각한 거예요. 뭐 하면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부터 학원, 학교 때 마치면 학원 가야 되고, 뭐 이런 구조. 뭐 지금 우리나라 입시 구조가 얼마나 이제 심각한 정도면은, 뭐 중학생 정도 되면은 뭐, 초등학교 그렇게 열심히 하던 피아노도 다 끊어야 되고, 뭐 책 읽는 것도 이제 중학교 되면 다 그만둬야 되고, 심지어 종교생활까지도 중단을 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최소한 중학교에서만은 고입을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뭐 하면 심각하게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평준화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구미는 뭐 저도 구미 온 지 한 뭐 20년 넘어가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뭐 하면은 이 평준화 구조를 깨가고 있는 구조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에다가 또 어떤 문제까지 생기는 거 하면 평준화가 아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뭐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내가 뭐 하면은 밑바닥을 까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성적이 좀 낮은 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그 상위 등급을 받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 뭐 하이 클래스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면 10%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10개 반에 쫙 깔아버리면은 한 반에 2~3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그 다음에 얘들은 등급으로 하면 1, 2등급의 학생들인데 나머지는 8, 9등급의 학생이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놔두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면 어떤 문제까지 가져오는 거 하면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열반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뭐 하면은 뭐 특설반, 뭐 그거는 뭐 방과 후에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성적 순에 따라서 아예 학생들 반을 편성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 학교 이름까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하면은 지역의 학교 구조 속에서 서열화되어 있는 속에서 다시 학교 안에서 이제 서열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과연 이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검찰개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특권의식 아닙니까? 자기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학교부터 차별화되고 다시 학교 안에서 차별화되는 이 구조 속에서 길들여진 학생들이 상위 클래스 학생들은 상위 클래스 학생들대로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는 거고
저 밑에 차별받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께도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과 차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내기 위해서는 구미에서도 평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뭔가 하면은 강력한 근거로서는 뭔가 하면 전국에 30만 이상의 도시가 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 평준화가 아닌 도시는 경기도에 급격하게 막 인구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는 도시를 제외하면은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만 인구만 넘어가면 심지어 20만 정도만 돼도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미의 교육을 오늘 말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저는 학교 신설을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미 지역의 고교를 평준화시키는 문제. 그래야만 이 구미 지역의 교육이 정상적인 궤도에 있어서 경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하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교장으로서 이제 학생 모집할 때 가장 애로점이 사실상 미달 사태인데, 중학교에서 잣대로 딱 해가지고 몇 점은 어느 학교 이렇게 이제 서열을 사실상 해놔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고고등학교나 상무고등학교는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또 그렇지는 않다. 최근의 경향은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면서 굉장히 성도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서서히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거는 사실 장단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장들이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수준 높은 교육 그리고 저는 뭐 소신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교육은 저는 이제는 필요치 않은 그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를 위주로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100세 시대에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덕체가 아닌 체덕지 뭐 이런 어떤 형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와야 된다. 뭐 많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뭐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업 평준화 참 어렵고도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구미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구미 현실을 또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구미 같은 경우는 1, 2, 3차 산업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데 아까 황 위원장님처럼 자 평준화를 했을 때 도계고나 오상고 이런 데 되면은 참 이사를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또 물론 이미 아까 양 의원님 말했지만은 이미 대학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 제도가 매년 바뀌잖아. 안 바뀐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향 지원을 또 많이 하고 또 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고교 평준화는 뭐 비슷하게 다 맞춰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구미에. 그런데 이거를 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평준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간담회 해야 되고 보육 전형 고시도 해야 되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 사를 보니까 또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정말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고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충청북도도 한 개, 충청남도도 한 개, 보통 서울특별시는 다 합니다. 경기도하고는 거의 다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하는데 이 밑에 지방은 많이 하는 데가 뭐
경상남도가 몇 개 시하고 나머지는 한두 군데 시에서 하는데 이게 그 평준화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백데이터가 없이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우리 구미 현실에 정말 맞는 그런 교육이 우선돼야 도울 평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 저는 그 전체적인 평준화의 장단점,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약간 인근 그 나라의 평양, 그리고 뭐 그런 부분 간단히 이야기하겠고 마지막에 구미 지역의 평준화의 뭐 대해서 조금만 짚어가겠습니다. 네, 짧게 알겠습니다. 평준화가 아시다시피 1974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75년에 대구에서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에서부터 95년까지 무려 9개 시도가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2년이 들어와서 수원, 성남, 고양, 안녕 등 7개 시, 5개 수도권 도시는 다시 새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평준화의 그 가장 단점이 하향 평준화입니다. 하향 평준화. 그 다음에 학생의 선택권 제한. 요 두 개 때문에 보완되어졌는 것이 1990년에 와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와 자사고가 보완책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 하는 건 다 잘 안 아시겠습니까? 특히 우리 구미 시민이라면은 우리 구미시에 지금 우리 구미에서 국가공단이 어떤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지 여러분들 조금 상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화 시대로 진입이 되어졌고 지금 현재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학생들은 이 시대에 살아갈 인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자율형 사립고 등들이 나왔지만은 일본에서는 1968년도에 평준화가 도입되어 갖고 2003년도에 도쿄에서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지역별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물론 특별한 가구도 있지만 자사고 현황이 2014년 현재 전국에 49개 고구가 있습니다. 이 자사고들은요 5년 단위로 평가해서 재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인 것도 우리는 참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우리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시가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은 전부 다 선거 공약이 자사고 폐지가 선거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평준화를 강조하십니다. 그럼 지금 새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운동 기간 중에 나왔는 공약들이요, 고교 서열화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지역의 자사고 입학 전형을 추첨 제도로 전환한다고 검토를 했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는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걸로 아마 되어 있고, 경북교육청 당국자도 아마 평준화로 갈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도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미 지역으로 들어와서 과연 우리 구미가 평준화로 들어갔을 때에 행정적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준화 교육을 하면 첫째 우리 특히 시민연대에 참여하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학부형님들을 많이 또 생각하고 보통 서민들을 중심적으로 안 하십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선행 조건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질적 어느 정도의 평준화가 돼야 우리 학부형님들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겁니다. 학부형님들이 전부 반대하는 평준화는 사실 원천적으로 교육의 보평등화에서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질적인 문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의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이 평준화를 해서 원활하게 서클 활동도 하고 다 하는 거는 정말 맞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맞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 하는 등등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실 진정한 학부모들은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은 학부형들이 스마트 학부형들입니다. only one, 내 자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내 자녀는 말은 막 이렇게 나누고 실질적인 내 자녀와 잣대를 맞춥니다. 내 자녀가 평준화해서 좋은 학교에 추천되면 평준화 맞다 하고, 저 조금 전에 교통이 나쁘고 하면은 아니야 평준화 반대. 이것이 우리 시민의 솔직한 그대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왕의 평준화의 길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만족을 시켜줘야 되죠.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는 의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렵지만은 저는 자꾸 생각이 구미시 장학금은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 학생들이, 그 다음에 교통도 버스 다 해주라고요. 다 버스 멀리 태우면 버스 제공합니다 하고, 왜 시 장학금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우리 스스로 과연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 마무리 발언은 시간 관계상 꼭 하셔야 될 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 있습니다. 예, 아까 네. 말씀하신 거에 이제 뭐 좀 보충 말씀드리면, 이제 평준화하면 지역적으로 이제 뭐 도개나가 된다고 하시는데, 평준화를 한다고 이제 그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통합거리가 먼 학교는 거기서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40만 이상의 도시가 지향해야 될 것들은 개방성이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서열화된 구조라든지 이런 교육에서부터 그런 구조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구시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라도 좀 이 지역에 있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평준화에 대한 것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세계적인 가장 갑부 빌 게이츠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삶을 딱 표현한 게, 향후 10년은 앞으로 살아온 5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한다고 했고, 또 화이트 칼라의 80%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구미 교육이 정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평준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매년 바뀌고, 예를 들어가 사법제도를 없앤다고 정말 모든 만민들에게 다 균등하게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로스쿨에 학교를 나오게 되면 로스쿨은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히려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구미 교육이 뭐 우리가 걱정하는 모임 이런 건 맞지만 정말 누구에게나 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구미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그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구미 교육의 발전 방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뒤에는 보다 더 좋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26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한 구미교육지원청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중등 교육을 어디에 나가질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고, 다방면에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경력들을 내고 있습니다. 또 구미에 교육하시는 교직원들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분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토론 중에 뭐 조금씩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늘 이해 바라고, 우리 모두는 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미 교육 현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로 당장 결론을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늘의 토론이 구미 교육의 발전에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